그 피터 린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보니까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덕담입니다.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 어느 프로 투자자도 경제와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 이것도 그 모든 주식은 결국엔 회사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주식에 집중하라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은 지금부터 매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작년에는 좀 해당되지 않았죠. 네네. 근데 올해는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덜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히나 PER보다 이익 성장률이 높을수록 매력적이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연초니까 한번 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되새김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프로가 왜 혼자 앉아 있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 또 계셔서요. 좀 잠깐 설명드리면, 김프로님이 오늘 저 휴가를 좀 받았습니다. 날도 좀 많이 춥고 그래서요. 네, 오늘은 좀 쉬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분도 오늘 쉬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잠시 후에 이제 모셔볼 텐데, 김한진 박사님은 저희 3프로 TV에 오신 이후로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으로 바뀌면서 아주 많은 팬분들이 생겼고요. 요즘은 뭐 영상 업로드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한 2-30만 분이 찾는 그런 아주 저희 3프로 TV의 킬러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과연 우리 시장에 대한 또 바뀐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전의 예측들과 또 다른 이야기들이 혹시 오늘 나올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 3프로 TV의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요. 너무 날씨가 추워서 인터넷 지금 저 연결도 약간 좀 불안불안하답니다. 네, 인터넷 선이 많이 좀 추워서 쪼그라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네, 지금 연결이 혹시라도 방송 중에 저희가 약간 뭐 불안해지면요, 저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좀 할 텐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재접속을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잠깐 뭐 연초에 뭐 주가가 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서론 겸, 그리고 오늘 뭐 좀 인플레이션과 또 좀 통화 정책이 주식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초반 연초에 살짝 급등했던, 전 뭐 급등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만 비교적 급등했던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네, 뭐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뭐 합당한 이유도 있고 좀 성급한 이유도 있다.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그래서 뭐 뒤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말에 이제 올해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다 아시다시피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좀 줄었고, 이 줄어든 포지션이 이제 갑자기 주가가 오르니까 좀 주식을 다시 공매도를 많이 한 투자자들이 채워놓으면서, 특히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쇼커버링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 두 번째는 경제 지표가 계속 조금 연말 연초에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12월 뭐 미국 CPI도 6.5% 찍었고, 뭐 연휴 중에 나온 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4.0이면 작년 3, 4월에 5.4에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뭐 계속 연준의 조금 조기 금리 인상 종료, 그리고 조기 피봇, 이런 기대가 이제 시장에 녹아들어 왔고요. 세 번째는 경기 지표가 가장 중요한 뭐 증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좀 뭐 아주 심한 경착륙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조금 커졌던 이유가, 유럽 쪽에서 날씨가 좀 따뜻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위기가 좀 잘 넘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뭐 다시 사실은 뭐 통화 정책과 좀 역설적인 배치되는 얘기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의외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또. 또 두 번째 이유하고 조금 배치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고용의 특수성 그러니까 고용을 제외한 뭐 생산 소비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쁜데 고용은 아직까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좋은 경제 지표에 좋은 재료는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이외에 나쁜 지표가 계속 금리를 내리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끌고 갈 거라는 기대감은 또 이제 또 좋은 쪽은 또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수급적인 요인과 플러스 조금 이런 펀더멘탈의 개선의 기대감 어우러져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연준이요 고용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고용률 뭐 이런 것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실업률 이것만 딱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고용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산업별로도 보면 지금 예를 들어 빅테크 이쪽은 이제 사실 해고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노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또 좀 전통산업 이런 데는 아주 저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나눠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3.5%다, 뭐 4%다 이러면 완전 고양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2개 지역 연방 은행에서 이렇게 좀 조사한 베이지북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베이지북. 네, 이런 게 이제 통화정책 완전 베이지색이죠 커버가. 네, 그 통화정책 회의 2주 전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그 지역의 미국 전체의 고용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산업별로 또 지역별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참고가 되는데 뭐 실업률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의 질, 졸트 보고서 보통 이제 어쨌든 구인 구직 배율이라든지 또 이번 주에 이제 31일 날 다음 주군요. 다음 주에 이제 통화정책 회의 바로 하루 전에 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나옵니다. ECI라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합니다. 아무튼 지금 뭐 앞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급적인 요인은 이제 주식이 채워지면 더 이상 좀 사기가 어려울 거고 또 주식 밸류에이션이 뭐 그냥 아주 비싼 건 아니더라도 S&P나 코스피가 전부 조금 뭐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수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의 플러스 요인에서 이제 중립 요인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조금 바뀔 것 같고요. 주가의 상승 탄력을 조금 완화시킬 것 같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저는 이제 동결 뭐 3월에 5% 찍으면 이 기준금리 최종금리를 5.0%를 이제 찍으면 뭐 한 11월 12월까지는 동결할 것 같은데 사실은 경기 후퇴기의 기준금리 치고는 5.0%는 굉장히 제약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좀 헷갈리고 지금 발표되는 뭐 지금 분기 실적도 미국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금리를 딱 올려놨는데 굉장히 열심히 올려놨는데 425bp나 작년에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제에 스며드는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또 차별화. 업종별로 이제 기업마다 당연히 뭐 그게 완전히 잘 스며드는 업종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또 기업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뭐 완전히 스펙트럼이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표 혹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더 이렇게 어지럽고 다양하고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증시의 뼈대가 되는 경제 지표가 저는 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작년에 제가 출연했을 때 유럽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마이너스 0.5%, 0.7%까지 이렇게 봤었는데 이걸 조금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예측하신 것보다는 어느 정도나 상향하십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제가 조금 생각보다는 올해 그렇게 크게 그 하락 진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이고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이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중국의 경제 재개방 이 두 부분이 특히 중국의 경제 개방이 전 세계 경제를 조금 떠받치는 역할을
올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해를 이제 보시는 거고요. 일단 지금 조금 인터넷 상황이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여의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얼른 저희가 좀 복구를 하도록,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얼른 좀 복구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자료와 함께 좀 설명을 좀 이어가 주신다면요. 네, 또 올해 음력 또 첫 출연이니까 네. 좀 한번 뭐 한 분 모시고 나왔거든요. 한 분 같이 나오셨습니까? 예. 네. 그 피터 린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피터 씨. 저도 예전에 원어판 월스트리트 그 책을 원서로 영어도 못하면서 원서로 읽느라고 이게 되게 재밌게 어쨌든 스타디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어쨌든 이분은 뭐 전설적인 펀드맨이잖아요. 뭐 짧게 뭐 17년밖에 안 하셨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읽어도 공감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똑같은 책인데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덕담입니다.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 그럼 진짜 꿀잼인데. 네. 안 열어보고 이렇게 포커 치면.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재밌죠. 근데 어느 프로 투자자도 경제와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 이것도 제가 37년간 하니까 제가 뭐 감히 프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나 경제와 시장의 변화는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냥 근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많이 틀려도 좀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모든 주식은 결국엔 회사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주식에 집중하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은 지금부터 매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종목.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지 싸다고 사지 말고 펀더멘탈 그 종목이 싼 게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이겠죠. 네. 그런 종목이 많이 떨어진 종목이 펀더멘탈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면 사라. 그것도 올해 해당되는 말 같아요. 작년에는 좀 해당되지 않았죠. 네네. 근데 올해는 어쨌든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덜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라. 네. 그리고 뭐 특히나 PER보다 이익 성장률이 높을수록 매력적이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연초니까 한번 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되새김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만약에 아까 시장을 좀 정리하면서 네. 결국 남은 거는 실적 후퇴에 대한 어쨌든 고비를 시장이 넘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그 실적 맞습니다. 둔화에 대한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만약에 실적이 시장에 공포를 주는 분기가 있다면, 그런 달이 있다면 올해 그 공포를 이용하는 것도 올해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공포를 좀 이용을. 네, 만약에 실적만 잘 극복되면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돼 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올해는. 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좀 시간은 투자자들의 편이다. 저는 좀 그렇게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감히 김한진의 거시경제 활용법 하나 적어왔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뭐 사이클을 조금 너무 잘게 쪼개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매크로는 이제 굵은 사이클 파악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이제 가장 그 사이클에 경기 사이클에 가장 안 좋은 그런 구간이니까 사실은 뭐 오히려 그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사이클이 이제 바닥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저는 그 경기 부진의 사이클이 좀 길 거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불황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불황의 폭은 낮고 좀 기간은 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굵은 사이클 파악에 좀 집중하고 시황과 액면 그대로 매칭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은 경제 흐름이나 이런 매크로의 어쨌든 함축의 의미를 선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뒤늦게 한꺼번에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장의 영역은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순수한 매크로 영역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자라는 말씀이고, 올해는 이제 잠재 위험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잠재 위험. 네, 잠복돼 있는 위험. 그러니까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지면 네. 뭐 어느 기업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뭐 재정 위기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뭐 우리나라에도 신용 경색이 다시 온다든지 그런 위험은 점검하되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고 좀 예의주시하는 정도를 이제 하시면 스탠스를 취하면 되실 것 같고요. 예의주시하되 매몰되지 말란 말씀은 심각하게 안 온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니면... 결국엔 극복이 된다라는 거죠. 네, 네네. 결국엔 극복이 되고 그런 위험이 와서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기회 요인으로 접근해야지. 네네네. 그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봐서 이제 뭐 이제는 뭐 시장이 망해 이렇게 접근하면 네. 돈 벌기가 어렵다라는 거겠죠. 이건 그냥 제 아주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작년에 시장 얘기해 주실 때랑 오늘 얘기해 주실 때랑 많이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잘 느낀 건가요? 아니면 네, 좀 뭐 그런가요? 올해는 약간 좀 뽐뿌질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펌프질은 아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그 경제 전망을 좀 어둡게 봤었는데 네, 어둡게 좀 덜 보셨잖아요. 어둡게 어두운 것보다 약간 색이 옅어진. 그러니까 더 밝게 보시는 건 아닌 거고. 네, 밝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네. 뭐 지금부터 돌격 앞으로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 돌격 앞으로는 아니고. 좋은 종목을 뭐 시장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좋은 종목은 조금 접근하는 그렇습니까? 사자 측면에서 접근하자.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매크로를 통해서 주도주를 좀 파악하자. 그 매크로 자체는 사실은 많은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쨌든 전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중국이 스토리인 거죠, 올해는. 중국이 스토리다. 네. 그거를 잘 이해하면서 매크로의 변화를 어떤 주들이 주도주가 될 건지를 예상하는 데 좀 이용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시경제는 저희가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올해 이제 어떻게 이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주실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디테일로 들어가서 지금 뭐 귀가 따갑게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저도 올해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와 금리가 갖고 있는 함의가 뭘까? 함축된 의미가 뭘까? 물가와 금리? 네, 이걸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스티키 근원 CPI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잘 안 떨어지는 물가 항목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전월비 연율로 뽑은 건데요. 전월비 연율로 뽑으니까 확실히 꺾였죠. 그리고 미국제 10년물도 꺾였습니다.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티키가 이제 좀 뭐 주거비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기반의 임금이 어쨌든 몰고 오는 그런 서비스 요금, 그러니까 비에너지 서비스 요금이죠. 가스나 전기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떨어지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천천히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경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고용의 어쨌든 구조적인 호황 이런 것 때문에 수급 구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떨어질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에너지 서비스 물가의 느린 안정은 근원 물가와 임금 금리의 어쨌든 임금 금리를 좀 천천히 떨어뜨릴 거다. 지금 미국채 10년물도 사실 뭐 3.3을 위협하더니 또 이제 3.5로 왔잖아요. 그렇지 뭐 금방 뭐 3.1 뭐 이렇게 갈 줄 알았지만 뭐 지그재그로 잘 안 떨어진다고요. 이런 게 이제 올해 좀 거시경제 지표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방향성은 전환했다. 저는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키도 방향성은 꺾였다. 금리도 저는 방향성은 꺾였다. 다만 천천히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방향성 전환된 것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안도감을 속도는 좀 느리지만 안도감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임금 지표에 임금 CPI만 따로 뽑은 겁니다. 임금 CPI도 떨어졌어요. 임금이 안 떨어진다고 하지만 네네. 임금 CPI도 떨어지고 이것도 미국 국채 10년물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중반 정도에 이제 떨어졌고요. 그래서 임금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임금이 안정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거든요. 네네. 지금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됐지 않습니까? 5년은 아직 안 됐지만 1년은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불경기의 폭은 제한될 거다라는 거죠. 불경기의 폭이 제한될 거라는 거죠. 아, 그래요? 임금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연준이 5%뭐 지금 4.5지만 기준금리를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 제이미 다이먼 얘기하는 7% 이런 건 그렇게 올리진 않을 테니까. 안 갈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절로 떨어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올렸던 금리 인상이 이제 경제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경기 폭은 제한되지만 기간은 길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6% 혹은 뭐 그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이제 조금 더 짧은 시간에 경기 한번 망가지고 다시 이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이제 한 5%에서 약간 뭐 낮추는 혹은 뭐 약 5% 정도 유지된 요 수준으로 맞습니다. 가면 경기 침체의 기간은 좀 길어지긴 한다. 네. 과속 긴축이 이제 과잉 긴축으로 더 발전되면 올해 경제가 부러지겠죠. 근데 연준이 이제 그럴 용기는 없는 것 같고. 용기도 없고 그다음에 그건 실수죠. 미스테이크인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런 실수하지 마라. 지금 뭐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임금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 꺾이면 소용돌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기의 둔화 폭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의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올해. 네. 이게 주식시장이 지금 반등한 가장 큰 기저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긍정적인 변화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이 불경기의 기간은 굉장히 좀 리세션의 기간은 길 거다라는 것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간은 좀 길어지고 약간 좀 부드러운 수준을 이렇게 침체가 오는 그런 그림. 좀 잘하면 박스권이 될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주가는 박스권이 될 수 있고. 네. 자, 그리고 올해 증시 환경이 그래서 작년과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 좀 꼽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사실 금리 인상의 주가 하락, 그다음에 경기가 엄청 불확실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금리를 또 올리고 주가는 하락하고 경기는 밑으로 방향을 잡는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주식시장의 사계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빠지는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제일 질이 안 좋은 질적으로 제일 안 좋은 역금융 장세인데 역금융 장세도 작년에 되게 좀 고생을 많이 시키고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베어마켓 랠리를 무려 6번이나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잖아요. 어쨌든 역금융 장세 이게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경기는 계속 부진합니다. 예정대로 부진한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덜 부진하다. 이거는 되게 온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 경기가 부진할 걸로 봤는데 올해 열어보니까 더 부진하다. 더 부진하다. 이러면 이게 시장이 못 버티거든요. 근데 덜 부진하다? 이거는 연초에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 대가로 경기는 부진하지만 물가는 안정되는데 더 부진하진 않으니까 물가와 금리 안정도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디스인플레이션 장세고 경기가 안 좋은 역실적 장세입니다. 근데 역실적 장세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실적이 만약에 올해 분기마다 이제 뭐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동월비 기업들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이 돌아선다. 그러면 이 역실적 장세는 끝나는 거거든요. 모멘텀만 돌아서면
그러니까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업들 중에는 돌아서는 기업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올해 역실적 장세를 탈피하는 종목들이 연초부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종목들은 1년 내내 안 나오겠죠. 네네. 안 돌았으니까. 그러면 주가도 안 돌았겠죠. 뭐 돌았다 말든지. 하지만 이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경기나 기업 실적의 모멘텀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시기를 지나면 네. 그때부터는 금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는 대세 상승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라는 것은 마지막 퍼즐입니다. 네네. 약세장에. 그 다음은 금융장세잖아요. 금융장세에서는 그럼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네,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그 금융장세 오기 전인 역실적 장세에서 사두는 게 제일 제일 그게 스마트한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매크로 전체는 뭐 역실적 장세예요. 네네. 근데 종목마다는 역실적을 탈피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주목하면서 재미있게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 올해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지금부터가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건 종목에 따라 다르죠. 종목에 섹터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결국 앞서 피터 린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 결국에는 주식 뒤에 있는 기업을 봐라. 올해는 그래서 매크로 공부를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매크로보다는 기업 공부를 네. 좀 더. 자, 그럼 이제 근데 덜 부진하다 이런 말은 참 저희가 일상에서는 별로 안 쓸 말인 것 같은데 부진한 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부진하다. 네. 역시 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좀 생각보다는 적다. 그렇죠.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그러면 좀 더 조정 없이 좀 안정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좀 희망차게 좀 갈 수 있는 거는 어떤 조건들의 조합으로 보십니까? 결국 지금 말씀 나눈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되는 게 있을 거고요. 금리 안정.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두 개가 이제 같은 기제잖아요. 경기가 둔화돼야 금리가 안정되고 지금 연준이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가가 안정되니까. 네.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시소 게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마켓 전체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안정폭이 경기 둔화폭보다 만약에 크다면 그러면 그건 골디락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더 환경이 좋아지겠죠. 네네. 근데 아마 오락가락할 것 같아요 올해. 오락가락하고 어떤 때는 금리가 더 안정돼서 사람들이 환호했다가 네. 어떤 때는 경기가 그냥 훅 뭐 경기 지표가 뭐 일주일 어떤 주간은 경기 지표가 다 무너지고 또 실적 주간에 어떤 실적 주간은 뭐 괜찮다가 네. 소비재는 괜찮다가 IT는 무너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주부터 IT 실적 주간인데 꼭 IT 실적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금리가 스며드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뭐 이런 거를 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고용이 너무 타이트한 구조다. 그리고 각국은 특히 유럽과 중국이 리세션이 완화되고 있다. 네. 이 두 조합은 결국에는 경기 둔화폭을 적게 만들어줄 거고 금리 안정폭은 꾸준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 주가는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죠. 이런 만약에 조합대로 간다면. 네. 그래서 뭐 조정 없이 계속 오르지는 못할지라도 올해 시장을 너무 약세장으로 볼 수도 없다. 매크로 탑다운 아이디어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달 말에 나오는 뭐 고용 비용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로 나옵니다. 이 지표를 받아보고 작년 4분기 미국 ECI 노동 비용 지수를 받아보고 연준 위원들이 31일부터 회의에 들어갑니다. 노동 비용 지수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지수를 만든 거예요. 기준 연도를 이렇게 해서 100으로 해서 이걸 지수를 이제 YY로 그린 건데요. 미국의 이제 노동 비용,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모든 이제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 비용이라든지 그걸 다 포함해서 퇴직일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보너스라든지 이런 게 다 노동 비용이잖아요. 얼마나 필요하냐, 뭐 이걸 다 모은 거군요. 네, 노동과 관련된 비용을 다 모아서 지수화한 건데요.
이게 그 장기 금리의 설명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달 말인가 나오고 아마 통화정책회의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번. 아무튼 살짝 꺾였어요. 살짝 꺾이고 이게 음영된 부분이 이제 노동비용 지수가 둔화될 때 장기 금리가 이제 같이 떨어지는 이 구간을 표시한 건데요.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오른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시간당 임금의 이제 상승률입니다. 등락률인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연준이 금가옥조로 여기는 근원 PCE 물가랑 거의 같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당 임금도 지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보십시오. 이 시간당 임금이 과거에 이제 경기가 좀 좋았을 때 보다도 지금 떨어지는 게 아직도 높습니다. 이런 뭐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아주 장기 호황 기간보다는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도 임금이 이렇게 높고 기업 마진을 임금 쪽에서 위협하고 있고 또 물가를 임금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조금 묵직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주가가 조정 없이 오를까라는 답을 찾다가 결국에는 고용과 임금과 소비가 연착륙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마진은 지금 좀 올해 좀 좋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임금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고는 하고 있지만 또 어쨌든 해고 못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마진은 높은 임금 때문에 조금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개방되면 결국 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 상승이 얼만큼 제한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조금 조금 주고받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올해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쨌든 약간 좀 전환점, 전환점으로는 좀 올해가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한진 박사님의 말씀 중간에 잠깐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차후에 올리는 업로드하는 조각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한진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